완벽한 학습으로의 변혁, 네 가지 핵심 요소의 융합.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우리를 21세기형 생활을 위한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 이끌어간다. 지식 활동, 사고의 활용, 디지털 생활 방식, 학습 탐구. 이러한 네 가지 핵심 요소는 21세기의 새로운 학습 형태가 필요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21세기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환경, 지도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힘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과 미래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식활동.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21세기는 이미 전 세계 직업 세계에 변화가 생겼다. 지식 기반 시대는 지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잘 연마된 지식 스킬을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와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잘 훈련된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지적 작업은 혼자가 아니라 팀에서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다. 팀 구성원이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으면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하는 기기는 휴대전화나 원격 화상회의, 웹 화상회의, 노트북 컴퓨터,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일정과 연락처 관리 소프트웨어, 이메일, 문자 메시지, 웹사이트, 온라인 공동 작업 공간, 소셜 네트워크 도구 등 끝도 없다.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혁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21세기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의 기술 영역, 즉 STEM의 인재 부족 현상은 기업 운영자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인재가 필요할 때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기도 하고 특수 비자를 발급하여 외국에서 숙련된 인력을 데려오거나 인도와 중국과 같이 임금이 낮은 국가에 외주를 주기도 하는데 이는 종종 논란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많은 최첨단 기업 또한 학생들을 기술 분야로 유도하고 전문 스킬을 습득하고 이를 인증해주는 글로벌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학교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지식 근로자의 공급이 충분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지식경제 사회에서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전반적으로 지식 근로자와 혁신자를 양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사고의 활용. 지식 근로자가 일할 때 공구, 즉 이 시대의 사고 도구 역할을 하게 되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그리고 기술은 21세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일 수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속도는 참으로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처리, 저장, 전송할 수 있는 비트와 바이트 단위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우리는 전 세계의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에 손쉽게 빠르게 접근하여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08년 7월 중대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 가능한 웹페이지가 1조 개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2010년까지 새로운 기술 지식의 양이 72시간마다 2배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와 지식의 파도 가운데 학생들이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학교 교육 과정에 나오는 일련의 사실과 규칙, 숫자 등을 외우는 것이 어렵지만 교육상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넘쳐나는 사실과 지식을 모두 외우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대신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상당량의 정보를 기억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 어떤 분야의 핵심적인 개념을 알고 기본 원리를 이해하며 이 지식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며 새로운 물음에 답하는 것은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배우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학습 스킬이야말로 우리 학교가 가르치는 내용의 중심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사고 및 지식의 활용은 우리가 배우고 일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휴대전화는 정신없이 울려대고 응답해야 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트윗은 넘쳐나며, 물론 이 과정에 스팸이나 광고 메시지가 함께 끼어들기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파일 형태와 끊임없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정신을 빼앗기기도 하며 소프트웨어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갖가지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정보의 양과 질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의 상당량은 그저 소문이나 사적 의견, 웹 내용으로 위장한 광고 문구이거나 믿을 수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바 디지털 도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은 결점을 훨씬 능가한다. 사고와 학습, 의사소통, 협조에 활용할 디지털 도구는 더욱 강력해지고 통합되며 사용하기 편리해지면서 지식적 활동 가운데 정신의 영역, 즉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검색, 분석, 저장, 관리, 생산, 전달 등 영역은 더욱 쉽고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21세기 동반자들은 이 시대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디지털 생활 방식. 디지털 미디어에 둘러싸여 성장하는 첫 번째 세대는 디지털 원주민, 넷 제너레이션, 네티즌, 호모 자피엔스 등 무엇이라 불리든지 간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익힌 디지털 이민자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예를 들어 1975년 일반 가정의 미디어 환경으로는 5가지 방식, 즉 TV 방송, 라디오, 전화, 우편, 신문으로만 전달되는 4가지 정보 제품만 있었다. 화면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기는 TV와 라디오,
오디오, 전화, 신문에 국한되었다. 또한 저장 매체력은 종이 아니면 8트랙 녹음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가 전부였다. 오늘날은 각 종류마다 2 내지 4배에 달하는 기기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내 세대가 부모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자랐음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단순한 멀티태스킹이나 웹 검색, 음악 듣기, 블로그 업데이트, 웹사이트 제작, 영화 제작, 비디오 게임, 친구와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 그 이상이다. 이 어린 세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도구인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 역사상 가장 잘 아는 첫 번째 세대인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과 학교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전문가가 되어 교사와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등 역할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내 세대는 평생 디지털 기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고 이로 인해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욕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최근 11세에서 31세 사이의 1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가지 공통적인 태도와 행동, 기대감이 부모와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원하고 있다. 가령 자신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인적 관점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고객화 및 개인화, 자신에게 잘 맞도록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는 철저한 조사, 어떠한 사건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분석, 또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 교육기관과 같은 기관과의 상호작용에서 개방성 및 진실성, 또는 놀이와 즐거움이 업무와 학습, 사회생활의 통합, 또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협동과 대인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또는 신속한 의사소통과 정보 획득, 질문이나 메시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 고용인, 학교, 자신의 생활에 대한 혁신. 이와 같은 네 세대의 기대는 우리의 교육 체제에 새로운 것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이 요구는 곧 교육 고객인 증가하는 네 세대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공장 모델과 일방적인 접근법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학습 과정을 좀 더 개인화하고 협동적이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상호적인 방식으로 개발하여 네 세대가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 탐구. 지난 30년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느냐에 대한 인식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학습은 놀랍게도 네 세대 학생들의 기대와 지식 기반 시대의 요구와 일치한다. 뒷부분에서 논의하겠지만 교육 과학 분야 연구를 통해 얻은 5가지 핵심적인 연구 결과는 교육이 우리 시대에 적합한 학습을 재형성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적 학습, 정신모델 구축, 내적 동기, 다중지능, 사회적 학습.
실제적 학습 상황 혹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주로 사람과 대상, 환경, 그리고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교육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으로 옮겨 적용하는 것, 가령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 이러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험을 칠 때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 내용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실제 상점에서 빨래비누의 가격과 크기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다른 일이다. 새로운 스킬이나 지식을 배우는 환경은 그 스킬이나 지식이 다른 곳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를 이용해 실생활 환경을 가상으로 구성하거나 특정 스킬이나 지식이 사용되는 장소에 실제로 가봄으로써, 즉 학습에 좀 더 실질적인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하게 되면 배운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다른 유사한 상황에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학생들에게 실제 환경 속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인턴십을 경험하게 하며 도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용적이면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 모델 구축.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경험을 이 모델에 통합시키는지, 이러한 모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세계에 대해 부정확한 정신 모델을 갖기 시작했다가, 가령 지구는 평평한 것 같아 같은 그에 맞지 않는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면서, 가령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지구는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청백색 대리석 같군 라며 바로 잡게 된다. 정신 모델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두뇌 속에서 정신 모형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 즉 세계관 변화, 이것이야말로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과거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또한 정신 모델 가운데 가장 최근에 형성되어 현재 믿고 있는 내용 같은 과정은 학습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단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느라 서두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정신 모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를 지나치기도 한다. 외부 모델을 형성하고 다루는 경험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가령 나무나 레고 블록, 로봇 부품 같은 것, 혹은 가상의 것이든, 즉 종이나 스크린에 그리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가상세계, 비디오 게임 등 우리 내면의 정신 모형을 시각화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경험 모델링, 손을 이용하는 것이나 가상 모델링,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것, 이러한 활동 모두 내면의 모형 형성과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학습 과정을 반복하며 사고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한다. 내적 동기. 정서지능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와 보고서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곧 학습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부모의 인정이나 우수한 시험 성적과 같은 외적 동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습 내용, 즉 개인적 경험 또는 질문이 정서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 때 그 배우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고 이해하는 정도 또한 깊어진다. 학생의 관심과 열정에 부합하도록 구성된 학습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적 동기가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이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지능, 뇌 속에 내재된 지능 영역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지능은 폭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적합한 다중학습 접근법이 권장되고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서로 다른 교실에서 어떻게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강의를 차별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문제는 21세기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다. 개별화된 학습이 학습 성과와 학습에 대한 태도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보편적 학습 설계, 접근법과 도구와 같이 최근 발달한 학습 기술을 통해 각 학생의 학습 능력과 장애, 학습 스타일, 선호사항, 재능이나 특기와 같은 특별한 사항에 맞춰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다. 사회적 학습. 여러 측면에서 모든 학습은 사회적 행위다.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것이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혼자서 책이나 웹페이지를 읽는 행위마저도 실제로는 글쓴이의 사상과 글에 영향을 준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오프라인 및 가상 협업 모두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더 나은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사회적, 다문화적 스킬을 개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과 질문, 스킬, 실력 향상, 수업에 대한 열의를 공유하는 학생들의 모임 속에서 학습하는 것이 바로 성인들이 자신의 직장이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이제는 학습에 대한 사회적, 협동적, 공동체적 접근법을 지원하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글로벌 학습자가 되어 지구 전역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서로 연결되어 배울 수 있다.